충신과 변절자 사육신과 신숙주. 7편에서 우리는 계유정난이라는 피의 쿠데타를 목격했습니다. 북방의 호랑이 김종선은 철퇴에 맞아 쓰러졌고 안평대군은 영모의 수계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세종이 어린 손자 단종을 지키기 위해 설계했던 방패 시스템은 수양대군의 칼에 의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12살의 왕 단종은 자신의 숙부가 휘두른 피 묻은 칼 앞에서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토론과 데이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공포와 숙청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종의 황금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세종이 평생을 바쳐 길러낸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깃든 지편전. 이제 황금기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칼을 든 새로운 권력 수양대군에 복종할 것인가, 죽은 왕세종과의 약속을 죽음으로 지킬 것인가, 일막 현실을 택한 천재 마이너스 변절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신숙주. 그는 지편전이 낳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1등 공신이었으며 세종이 너는 나의 이윤이다. 왕을 돕는 최고의 재상나고 극찬했던 세종이 가장 사랑한 학문적 아들이었습니다. 신숙주 역시 6편에서 보았듯 세종의 병상에서 어린 손자를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직접 들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유정난이 터졌을 때 신숙주는 김종서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쿠데타의 성공을 도왔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는 모든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세종의 천재가 세조의 오른팔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승 세종을 배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를 숙주나물 쉽게 변절했다는 의미이라 부르며 변절자의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관의 서재는 그의 논리를 추적하려 합니다. 그는 왜 현실을 택했을까요? 신숙주의 눈에 12살의 단종은 혼란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린 왕 밑에서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세종이 그토록 경계했던 신권의 비대화였습니다. 그의 충성은 단종이라는 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에 향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세종의 황금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망과 능력을 갖춘 수양대군이 그 적임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대의를 위해 명분을 버렸습니다. 죽은 왕과의 약속보다 살아있는 나라의 미래를 선택한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막 명분을 택한 학사들 마이너스 사육신. 하지만 지편전에는 신숙주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우리가 사육신, 즉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6신하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들 역시 지편전이 낳은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종의 마지막 유언을 심장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수양대군은 강력한 왕이 아니라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습니다. 계유정난은 구국의 혁명이 아니라 세종이 만든 적법한 질서를 무너뜨린 반역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어린 조카 단종을 협박하여 왕위를 물려받고 세조로 즉위합니다. 사육신에게 이것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숙주처럼 현실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이 가르쳐준 정의와 명분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3막 D-데이 1456년 -1명의 BS 성산문
1456년 사육신은 거사를 계획합니다. 세조와 그의 측근 한 명의 등을 연회장에서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D-데이는 명나라 사신을 위한 환영 연회날이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왕의 양옆을 지키는 운검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명회가 연회장이 좁다는 이유로 운검을 폐지하고 왕의 호위를 친위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산문은 거사를 연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흥부는 그냥 밀어붙이자고 주장합니다. 이미 칼을 뽑았는데 어찌 멈춘단 말인가? 아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운명은 그들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사막 배신 그리고 성군의 아들들. 자료화면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하는 모습 거사에 참여했던 또 다른 지편전 학사 김질질. 그는 계획이 틀어지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가문이 멸족할 것이었습니다. 김질은 그날 밤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밀고했고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달려가 이 역모를 보고했습니다. 세조는 경노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하고 등용했던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세조는 친국, 즉 왕이 직접 고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선에서 가장 끔찍했던 이념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막충이와 야망의 마지막 대화. 세조는 피투성이가 된 성산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성산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조를 전하 왕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왕자나 대군을 부르는 호칭. 나는 상왕,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 나리를 배반한 적이 없소. 세조는 더욱 분노하여 달군 쇠꼬챙이로 성산문의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그래도 성산문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의 노걸급을 먹고 있으면서 어찌 나를 배신하는가? 박팽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리에게서 받은 녹은 단 한 톨도 먹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소. 실제로 그의 창고에는 세조가 준 월급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조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단 한 번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는 신이라는 글자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이 가르친 학문과 신념이 태종으로부터 물려받은 무력과 야망에 정면으로 저항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육신은 능지처참과 거열형이라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멸족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지편전은 그렇게 피로 해체되었습니다. 결말 황금기의 진짜 유산 마이너스 무엇이 남았는가? 세조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 단종마저 죽음으로 몰아넣고 공포 정치로 강력한 왕권을 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세종이 시작했던 경국대 전법전 편찬 사업을 이어받아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신숙주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세조 밑에서 영의정까지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로서 강력한 조선의 설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변절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사육신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가문은 파멸했습니다. 그들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사관의 서재 8부작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의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민정음이나 치국이라는 업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숙주와 성산문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선택을 남겼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신숙주는 국가라는 시스템을 위해 현실을 택했습니다. 성산문은 명분이라는 정의를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종이 길러낸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태종은 힘으로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세종은 학문으로 선택을 가르쳤습니다. 세종의 황금기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긴 세조의 나라인가, 정의로 기억된 사육신의 나라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위대한 설계자 세종이 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남긴 불멸의 유산입니다.